안녕. 면접자료 17은 24년도 작년 면접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좀 더 중요하겠지? 집중해. 좀 더 중요해. 총 6문제의 개념이더라고. 6개. 넣었어. 그래서 셈이 약간 좀 이러한 발표 주제의 문제가 적중할 확률을 진짜 낮아. 근데 내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면 진짜로 약간 률을 높일 수는 있어. 근데 진짜 뜬금없을 수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정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답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하자. 그게 진짜 중요해. 그걸 자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그치? 여하튼 문제에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파트 화재 24%가 대피 중에 사망하고 70%는 이 콤마가 들어가는 게 더 맞는 문장이겠네요. 24%가 대피 중에 사망하고 70% 연기 흡입 사망으로 많은 비율이다. 그치? 그러니까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중에 사람이 많이 죽고 그 중에서 70%는 연기 흡입 사망으로 비율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지. 생각해보자. 불 났어. 그러면 따르릉 소리가 들리는 본능적으로 뭐지 하고 나가볼 수도 있고 아니 기다리자 할 수 있는데 이제껏 과거의 모든 형태에 대한 피난 안전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 영상들 보면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상체를 수그리면서 연기 있잖아. 뭐 무독성 연기가 흘러가면서 상체 수그리고 나오면 다 산다고 자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근데 통계청 소방청의 10년 주기의 데이터를 다 확인해 봤더니 안 그렇더라고. 탈출을 하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방향을 바꾸자. 이게 이제 나왔던 배경은 23년도에 정책이 좀 바뀌어. 그 부분이지. 하고 10건 중 9건이 소규모 화재야. 그러니까 나쁜 말로 뭐 집안에 있었으면 살았을 상황들이 더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청이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 그리고 방화문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 뭐야? 불을 막을 수 있는 것. 방화문이 막는 것들은 무슨 기능이 있는지 밑에 한번 보자. 방화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굉장히 직관적인 방화문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60분 플러스 60분, 30분 방화문 이렇게 바뀌었어. 과거에는 갑종 또는 을종이라고 불리는 형태에서 왜 갑종, 을종으로 안 불렸습니까? 다 비차열이었거든. 열을 차단하는 기능은 전혀 없앴어. 왜? 너무 단가가 비싸고 활용률이 없었다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대피 공간에 설치되는 형태를 차열방을 좀 넣기 시작해. 네? 차열이 뭐예요? 그때부터 약간 난리가 난 거야. 그지? 그 재밌지 않는 일하는 차열방언을 설치하지 않았었을 때 대피 공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20분 만에, 그죠? 그 안에 있는 마네킹이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화염으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연기도 막았는데 이게 복사열로 죽을 수 있겠구나 등등등 대류열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 자, 방화문이 불편해. 방화문은 문틀이 있잖아. 이 불편해. 선생님 이거 말하는 게 좀 빠졌네. 좀 이따 말해줄게. 아파트의 화재 시 방화문에 관한 해결 방법은 없느냐? 민원 방법 어떻게 할 거야? 질문에 집중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뭘 묻는 거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규모가 크지 않는데 사망사고는 많이 일어나. 탈출하면. 근데 그걸 막는다고 했던 방화문은 이게 평상시는 너무 불편한 덩어리고 화재 시는 정말 잘 막아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거야? 믹스해.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아파트 화재는 소규모고 방화문은 평소에 폐쇄시켜놔야 되는데 폐쇄함으로써 불편함이 야기돼. 그럼 너는 어떻게 해놓는 게 평상시도 편하고 화재 발생 시에도 차단할 수 있을 거냐? 그걸 묻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생각하면 아파트의 화재는 또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까? 아파트는 구획이 다 돼 있잖아. 그 화재 확대가 최소화되는 거야. 공장 어때? 쫙 넓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는. 방화문의 중요성, 폐쇄 이유 이런 것들. 자, 기준해 보자, 기준. 그러니까 방화문이라는 놈은 어떤 기준법에 대해서, 건축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건축법에 방화문을 달아야 되는 곳은 3개라 생각하면 돼. 계단이 있는데, 피난 계단이 있고, 특별 피난 계단이 있고, 그리고 방화구획을 하면, 방화구획에 대한 출입구는 방화문을 해야 돼. 이게 끝이야. 법상으로. 그게 끝이야. 그치?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단실의 출입문의 폭은 0.9, 높이는 2.1m인데, 높이의 기준은 없다고 따로, 여기서는. 방화문은 항시 닫혀있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방화문 닫아놓는 게 좋은데 뭐 학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 열어놓잖아. 밑에 소화기를 놔둔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화재에 의한 연기 동그란 딱 치고 불꽃 그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거. 이게 보통 보면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해 주는데 밑에 있는 사진을 올려놨다 그지? 그래서 화재가 감지했어. 그러면 자동 폐쇄 장치 탁 닫죠. 60분 플러스 60분 방어문. 다만 연기나 불꽃으로 감지해서 문 못 닫아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열도 괜찮다고 해서 온도도 감지해서. 쌤, 이 법이 아주 해괴망측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아직까지 안 바꾸겠더라고. 그리고 또 어디 답니까? 옥상에 헬리포터가 있어. 그리고 헬리포터를 놓을 수가 없는 요렇게 솟아있는 꽃갈 형태의 지붕이 있더라. 그런 것들 아파트의 상부에 보면 가끔씩 있잖아. 그러면 헬리기가 못 내리잖아. 그땐 그 옆 하부에 대피 공간이라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거기로 들어가는 출입문도 뭐를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해.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자. 자동 폐쇄 장치라는 게 있고, 자동 폐쇄 장치는 화재 발생하면 자동으로 폐쇄하는 장치라는 뜻이고,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는 비상문은 평상시엔 닫혀 있지만 화재 발생하면 뭐라고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란 말이지. 왜 화재 발생 때 열어줘야 됩니까? 이런 거야. 옥상 출입문 평상시 어때? 열어뒀더니 비행하는 애들이 자꾸 지나가는 거야. 왼쪽엔 술, 오른쪽엔 담배 하는 거지. 안 돼.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문을 잠궈야 돼. 화재가 발생한 거야. 문이 잠겨 있어. 사람들이 저러 죽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때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화재 감지해서 화재 신호가 뜰 때 자동으로 도락이 해정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 개념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방화문은 어디에 달리고 평상시에 열어두는 게 제일 편해. 문을 열어둬야지만 사용하기 편하지. 화재 발생은 다 자동으로 닫죠. 이렇게. 이게 전층이 자동으로 닫힌다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밑에 보면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화재 연동형. 그러니까 화재 감지가 동작하면 기동 신호를 수신기에서 보내줘. 그럼 얘 자동 폐쇄 장치가 물 닫아주는 거지. 그죠? 근데 오른쪽은 수신기 쪽으로 선이 안 가. 그럼 어떻게 동작합니까? 옆에 봤더니 감지기 하나 가. 오른쪽에 흰색 있지. 그러니까 연기 감지기. 요거 보이남요?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그 형태가 감지기 딱 동작하는 순간 그 감지기 내부에서 기동 신호가 자폐한테 들어가. 엄청 경미한 전류가 들어가거든. 그럼 답답하라고 자동으로 닫히는 거지. 요것들은 감지기 일체형이라 해서 별도로 돼 있어. 별도로. 잘 많이 활용되진 않았지.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해결 방안은 감지기 일체형의 자동 폐쇄 장치, 그리고 진행 중인 형태는 거기다가 자동 폐쇄 장치가 의무야. 다 설치돼 있어. 요즘에는 다 열어두고 있다가 화재 발생하면 다 닫히는 거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 근데 옛날 건물은요, 이렇게 설치하는 방향이 맞다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아파트는 화재가 확대가 빠르지 않아. 그치? 그런데 사망사고가 너무 잘 일어난대. 왜? 아직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못 모르고 대피하다가 오염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질식에 죽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방화문 같은 형태가 잘 닫혀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 방화문은 평상시에 닫아놓기 너무 불편한 거라, 주민들의. 그래서 해결할 방법은 뭘로 찾으면 되겠냐? 그 아파트 화재에 대한 특성들, 그 다음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라는 거, 또는 자동 폐쇄 장치라는 거,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서 화재도 막고, 그리고 탈출도 용이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요 모토지. 이해되겠지? 그리고 모든 소방 시스템은 점검이 중요해. 점검. 확인하러 간다는 그런 것들 꼭 기억해라. 다음 페이지에 입주자의 화재 행동 연령. 이거 오른쪽 봐, 오른쪽. 선생님 이거. 그렇지? 다른 곳에서 화재가 났어. 옛날엔 안 이랬거든. 다 탈출해, 막. 가다가 죽어, 이 자식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른 집에서 불나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폐쇄시키고 막고 기다리라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어. 쭉 한번 읽어줘.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흐름상 바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조금 더 많이 읽으라는 거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공동주택 피해 한번 볼까? 세 번째 페이지에 대피 중에 40%가 죽어. 이게 무슨 말이니? 대피 중에 죽어. 그치? 그럼 탈출구가 막연한 이런 말 또 하는 것들은 사람이 이제 그 면접관이 좀 불편할 수 있어. 계단을 더 설치하면 됩니다. 어떻게 계단을 더 설치하니? 계단을 한 3-4개를 설치하니?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말에 뭐가 핵심인지를 잘 듣고, 그렇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되지. 그냥 글로 쓰는 답이면 계단 더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 설계 때부터 계단을 많이 설치해서 탈출을 용이할 수 있게 복도폭을 넓게 해서 그런 얘기는 괜찮아. 근데 이게 면접하듯이 질문하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어. 계단을 많이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복도폭이 넓으면 좋습니다. 그 복도폭을 기존의 건물로 복도폭을 어떻게 넓힐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지. 띵 안 하게. 말이 연습을 많이 해서 이건 또 이렇게 말로 바꾸고 저렇게 말로 바꿔가지고 될 수 있게 좀 있는 거지. 되겠지. 그러니까 복도폭은 넓힐 수는 없으나 적재물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점검해서 치우도록 하는 것들을 해서 피난 용량이라 부르거든. 그러니까 넓은 폭, 그 용량을 확보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사고 나기 전에 어떤 상태입니까? 가장 많은 상태가 수면 중에서 발생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비상용과 피난용이 나와 있어. 승강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일반용 승강기는 6층 이상의 그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돼 있어. 11층 이상이 되면 31m 이상이 되면 비상용 승강기. 야, 건물이 31m 넘어가면 자력으로 탈출할 생각하지 마. 피난기구 소용없어. 내가 뛰어가. 도착했는데 야 뭐야? 야 엘리베이터 왜 자꾸 맞어? 내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 돌려줄게. 그러면 내 쪽으로 바로 오는 거지. 그 다음에 피난용 승강기가 있다잉.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는 양방향 피난이 중요한데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단이 2개 양쪽 끝에. 그 말고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발코니 쪽에 있어. 그리고 하향식 피난구, 아랫지역으로 내려가는 게 있지. 대피 공간은 뭐 방화구역되어 있는 곳에 기다리는 거. 출입문은 차열 방화문 60분 플러스고, 그 다음에 경량 칸막이는 옆집으로. 그 다음에 하향식 피난구는 요건 사진을 몇 번 더 올려놓을 테니까 봐줘.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여? 됐지? 이렇게 봐줘라. 아랫세대로 내려가더라.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대피시설 마찬가지다. 그지? 오, 대피시설 잘 돼놨네. 대피 공간에 머물든지 경량 칸막이 옆집을 부숴가지고 넘어가든지. 보이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것들 이제 하향식 피난구 내림사다리로 들어가는 거고 등등등. 그 다음에 옥상으로 대피할 때는 자동 개폐, 소방차 전용구 이런 시설들이 뭐 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겠지. 문제 2번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는 추세 당연하지 지금. 그죠?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복도, 계단 등 피난시설, 이것도 이해하자.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역이라는 게 있어. 피방방이라고 선생님 암기 많이 시키잖아. 피난시설은 피난기구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 들어가. 뭐가? 계단 들어가. 그지? 또 승강기 들어가. 그지? 각종 그런 거 다 들어간다고 하는 거 연습하고 봐. 피난시설에 자전거, 화분 등 장애물이 설치돼서 민원이 늘고 있다. 말도 못해. 이건 막 그냥 분란이야, 분란. 그치? 그래서 해결 방안을. 선생님, 이건 첫 번째가 뭐냐면 니네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거잖아. 그러면 처벌을 강화시킨다라는 것들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 이 새끼는 일도 안 하고 뭐 지금 뭐 하려고 하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위험도에 대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뭐 사례를 보여준다든지 등등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실제로 해보자. 뭐 행동을 해서 그렇게 적재물이 많을 때 탈출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뭐 그렇게 체험을 시킨다든지 그 이후에 마지막 보루로 처벌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런 말이 훨씬 더 선순환 돼 있고 부드러운 거야. 이런 거 봐. 만약 복도에 적재물이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책이지. 절대 밖에 안 내놓을걸. 그치? 그런데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게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먼저 니네들이 해야 될 건 뭐. 질문은 불법 적재물에 대한 종류는 뭐가 있고 피난시설은 뭐가 있니? 3층에 화재 발생했는데 9층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적재물에 대한 종류들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는 거지. 핵심 사항을 한번 볼까? 공동주택의 피난에 장애가 되는 형태. 피난의 폭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아파트는 주로 1.2m의 폭을 가지거든. 근데 그 정도만 확보되면 적재물이 있어도 괜찮을 수가 있어. 솔직히. 근데 그 적재물은 또 다른 가연물이 되기 때문에 확대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거 배제하자는 거지. 그 밑에 피난시설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그 다음에 피난용 승강기, 대피공간, 대피공간에 준하는 형태가 경계벽, 경계벽의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 요렇게 4가지 4종 세트 봐. 대피공간, 그 다음에 경계벽, 경량 칸막이라 불리는, 그리고 경계벽의 비상구, 그 다음에 하향식
한식 피난구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 피난기구들이 등등이 있다. 뭐 있습니까? 뭐 아파트 가장 많이 설치하는 것들은 2가지. 왕관기가 있거나 공기안전 매트를 있겠지. 나머지는 없어 솔직히. 그 다음에 소방법상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피방방에 관련해서는 300과지. 선생님 이건 가장 낮은 처벌 중에 하나인 거지. 이걸로 인해서 진짜 이게 소방법에 있다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인 거야. 왜냐면 건축은 모든 분야를 약간 곁다리식으로 두고 있거든. 그러면 걔네들이 비상구를 폐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1000만 원 이하의 뭐 벌금 뭐 이런 거 강력하게 주면 우리가 뭐 하러 갈 때도 좀 편하지. 근데 가면 맨날 막 부딪힌다. 피방방 잘 보고. 얘는 어떻게 공동주택은 피난통로의 적재물로 인해서 피난 소화 활동의 지연을 야기시키고, 불법 적재물의 종류에서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자전거, 또 뭐 농수산물들,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있잖아. 참고로 샘집도 좀 그런 게 없잖아. 좀 밖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 다음에 각종 폐지류, 분리수거된 거, 그지? 곧 버릴 겁니다. 이런 것들. 그 외에 뭐 많잖아. 쓰레기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에는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3층의 화재 시 9층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건 진짜 약간 좀 약간 너 알고 있지? 이 3층의 화재가 발생한 게 저층부잖아. 저층부 화재 발생은 고층 건축물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진짜 뭐 연돌부터 해서 엄청 피해가 커질 수가 있어. 조심만 하면. 그래서 경보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11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이면 우선층 경보 방식이 화재층과 직상 4개층에, 그러면 3, 4, 5, 6, 7층이잖아. 7층까지인데 8, 9층이 전달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조금 조심해야 돼.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을 날리면 되지 않습니까? 안 돼. 왜 안 돼? 벌써 비상방송은 나가고 있어. 비상방송이 나갔을 때 채널을 내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 이걸 갖다가 우리는 3센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상상태가 우선해서 나가게 되거든. 그러면 추가적인 뭐 전달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딱 풀려면 진짜 힘들겠는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알려나? 그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전달할 수 있는 형태를 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비상방송, 경보하고 이런 거 나가게 되는 게 지금 바깥쪽에서 우리 층 소리만큼 안 나는데 약간 나머지 층에 나가거든. 그런 게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방화시설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잘 돼 있으면 상층 연소 확대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 부분은 말을 좀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 면접하는 소방관이 그 부분을 몰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내 방송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내 방송이 되면 상관없는데, 그게 이제 그 신호를 아예 빼올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기능이 솔직히 없거든. 그러니까 안내 방송을 해서 9층에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비상방송 나오는데 안내 방송이 전달이 돼?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걸로 알고, 너 전혀 못 들었구나.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거지. 무슨 알겠지? 봐. 그 다음에 3번에 구급차 뺑뺑이에 관한데 어떻게 생각하냐? 구급차 뺑뺑이는 진짜 단순한 논리로 되어 있어. 이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각종 토론회에 대한 결과물로 해서 논의만 좀 해보자고. 구급차라는 것들은 과거의 시험 문제는 뭘로 나왔습니까? 이걸 유료로 해야 됩니까? 무료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이게 고민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무료로 하기에는 이 부담이, 그리고 유료로 하기에는 또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비용이 이런 거 많이 드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근데 지금은 문제가 어떻게 커졌냐면 의료 인력에 대해서 제한이 많이 가버린 거지. 병상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뒤죽박죽이 돼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례인데, 쌤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집중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구청이랑 점검을 가는데, 오랜만에 만나신 분이 얼굴이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쌤은 좀 큰 병이 있었나 이렇게 물으려고 조심스럽게. 그래서 많이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뭐 죽을 뻔했습니다. 그 수술 같은 거 하셨구나. 그랬었는데 왜요? 이래 물었더니 1월달에 갑자기 저녁쯤에 명치가 너무 아프더래. 등이 전반적으로 식은땀 확 나는 거. 그래서 그때 좀 안 좋다. 본인이 바로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좀 전화해야 되겠다 해서
신고해. 그러니까 119는 금방 왔어. 그래서 밑에 내려갔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119가 출발하기 전에 신고를 하잖아. 얘기를 하잖아. 뭐 무슨 증상이 있다.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다들 없대 병상.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해. 선생님 요거까지 통화해보고 그리고 한 다음에 병상이 없다고 하면 뭐 안 된다고 하면 그 앞에 내려다 줄 테니까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하십시오.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절차라더라고. 그러니까 개인이 가서 접수하고 해야 되는 상황처럼 그렇게 되더라고. 보통 보면 어떻게 누워 들어가면 뭐 그 구급대원이 막 설명해 주잖아. 이렇게 해서 이런 증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자 어떠세요 하면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응급실 내가 직접 찾아간 것처럼 했었을 때 대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가셨대.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우연찮게 병실이 있어 부산의료원이 갔다던데 갔어. 거기에 몸이 아무래도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증상이 이렇고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바로 검사해보니까 심근경색인 거야. 근데 심근경색이라고 이런 증세 같다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 응급의가 자기 뭐 10몇 년 됐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면서 팔 들어보라고. 이걸 위해서 눌리는 거라. 그래서 약간 버텨봤지. 그러니까 심근경색 있는 사람이 그렇게 힘이 어디 있냐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있다가 바로 몇 발짝 안 하고 쓰러져. 그때 심폐소생술하거든. 그런 다음에 또 깼다. 깨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또 왔어.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약간 발칵 뒤집어진 거지. 그래서 눈 딱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야. 다 벌써 시술은 끝났고. 그래서 2주 입원했다가 나왔어. 그 뭐 속된 말로 기저귀 차고. 그걸 좀 더 다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멀쩡할 때 들어가서 하잖아. 그러면 다음날 퇴원한대. 그런데 지금처럼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까지 많이 나빠지잖아. 그러면 진짜 더 오래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소하라고 그랬었거든. 돌팔이라고. 그렇게 됐니, 그치? 여하튼 깜짝 놀랐어. 그래서 뺑뺑이가 완전 체험인 거지. 한 3, 40분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위에서 왜 안 가시냐고 아들이 아빠 왜 안 가냐. 그래서 뭐 지금 병원이 없다. 남일이 아니야. 그치? 보자고. 핵심은 이곳에 돌아다니는 현상을 얘기하고 사회적 현상이 된 거지. 이런 용어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응급실에 자원이 부족하거나 응급 환자 이송과 관련 지침 문제, 의료진의 부담 등등 등에 있어서 원인 대책이 시급하다. 원인들 쭉 보고 밑에 줄쳐진 것은 최근에 여러 단체들, 각 학계들도 다 이제 이게 그 심포지엄, 세미나 같은 걸 했었어. 그때 나온 결과 전공의 부족이 가장 크더라고.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병원 간의 전원 체계, 의료사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오면 죽은 병원이 되잖아. 죽은 환자. 이런 것들을 또 막는다더라고. 그리고 응급실에 대한 전담 의사가 부족하다. 그 다음 대책을 봤더니 의료 인력에 대한 확충, 응급실 인력에 대한, 그리고 응급실 수용 능력 강화,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 경증은 자제, 제외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경증인데 자꾸 오는 것들도 진짜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응급 의료법을 개정하는 이게 좀 크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뭘까 해서 쌤이 약간 검색해서 봤거든. 밑에 보니까 그 시사 배경 한번 보면 소방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2년 23년 사이에 119 구급대 재이송 사례가 거의 10,000건에 가까이 도착했는데 없다 해서 응급 의료기관의 응급 환자의 우선 수용 원칙, 응급 우선 수용 원칙, 그렇죠? 거버넌스 개편과 합리적 의료 자원에 대한 배분, 재정 지원 확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이게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뭐 지금 구조구급 하는 애들 잘 알잖아. 베드라고 나느냐 아니면 뭐 전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알려줘야 의무가 있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 읽어보세요. 토론회가 있었지. 응급의료법을 봤더니 수용 능력 확인에 관련한 기준이 있는데, 응급 환자 등이 이송하는 자는, 응급 환자를 등을 이송하는 자는, 그렇죠? 지금 뭐라 적혀 있냐면, 줄만 청구본 보면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저는 묻는 거지. 그 다음에 응급 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해. 미리 얘기해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지 2번이. 여러분 물어보고 안 됩니다. 물어보고 안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진짜 없어서 없는 거겠지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해결하고 이제 원인하고 대책은 나와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특별하게 뭐 샘, 경험 같은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필요해. 그래서 들었던 내용이든지 또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한시 뭐 촉각을 다투는 일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들. 그럼 4번으로 넘어가서 좀 더 빨리 해볼까요? 고령 인구가 밀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안전 대책. 자, 고령 인구 보자. 일반인에 비해서 제약자에 해당되지. 화재 발생 인지도 느리고 피난은 더 느려. 소화 활동이 쉽지 않아. 이런 부분을 화재 예방과 대책의 측면에서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그리고 전달. 그래서 전문 인력이 와서 불을 끌 수 있을까를 해결하면 되겠지. 4번이다. 그래서 화재 발생 빈도표라든지 전국에 대해서 뭐 이때 묻는 거는 그 이제 작년도 좀 그랬었고 올해까지 아직까지 다 완벽하진 않은데 화재 경보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러니까 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뭐 배치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느냐, 어느 정도가 지금 됐느냐를 따질 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제약자인 고령 인구를 먼저 검토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잖아.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준비를 안 하면 진짜 말을 잘 못하게 돼. 쌤도 약간 그런 거잖아. 고령 인구 일치. 그러니까 어떤 특징의 3가지, 4가지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령이 힘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산으로 가. 그래서 알고 있는 말이지만 몇몇 가지는 정리해 두는 게 좋아. 배경에 봤더니 노인은 연령대 비율 대비해서 환자 사망률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진짜 많이 돌아가시는구나. 그렇지? 전체 학계가 1435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520 그죠? 3명 한 3분의 1 돌아가시는 분인 거죠. 3분의 1. 그리고 10년간 주택 화재 사망률이 0시부터 6시 주무실 때 제일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내용들 다 있습니다. 대책은 독거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응급 안전 안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또 선생님이 검색해 봤었을 때, 야, 이건 지자체 예산만 확보될 수 있으면 진짜 어마무상하겠구나. 진짜 많이 넓게 준비하고 있더라고. 뭡니까? 응급 안전 응급 시스템. 아니, 안심 시스템은 집에 화재 감지기뿐만 아니고 뭐 출입문 감지기 또 활동량 감지기 있잖아요. 센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계셔. 그러면 죽어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독거노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서 설치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 제 4차는 예산 잡히면 웨어러블 끼고 있는 거죠. 이건 되게 저렴한 것들 좀 많을 텐데 끼고 있으면 나머지 활동량 감지기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어 솔직히. 끼고 있는 입장에서 안 움직이고 있다. 뭐 심맥박수가 다 전달되고 있으니까 휴대폰하고 한 세트로 되고 바로 전달되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또는 소화기가 주택용 소화설비지. 쌤은 진짜 약간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수압만 어느 정도 해서 할 때면 실제로 불이 날 수 있는 거는 몇몇 안 돼. 어디냐 주방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전기장판들 전열기구가 2번이거든.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용을 쓰고 있는 거 있잖아. 약간 흰색으로 불투명 좀 굵은 호스. 그걸 이렇게 외관으로 따가지고 그냥 설치하면 되겠는데. 뭐 수도 배관에. 그러면 불 나면 그 끝에 헤드만 달아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헤드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단순해. 이렇게 열받으면 나비 용는 데서 떨어지는 거거든. 평상시에 그걸 손댈 일이 없어 어르신들은. 그죠? 그러면 불 나면 그게 기능만 하면 진짜 간편할 것 같은데. 뭐 연장선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 핵심 사항은 뭐요? 방금 전에 나왔던 각종 센서들이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관할소방서, 응급관리요원, 통신회사 등등으로 해서 다 데이터가 축적되게 만드는 거. 이런 방향이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이 명칭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이렇게 어렵네. 그 다음 5번입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시오. 이것들은 조건이 진짜 중요해. 들어. 유치원생이야. 그 유치원생의 특징도 다양하지. 어떠한 유치원이냐. 이렇게. 그 다음에 화재 대피에 동그라미 딱 치면 되지. 대피 교육이다. 유치원생이고. 어떤 상황이냐. 만 5세야. 만 5세는 6살이냐 말이지.
그래서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55명. 이게 작은 인원이냐 큰 인원이냐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작은 인원이면 진짜 일일이 체감을 다 시켜줄 수 있는데 많은 인원이잖아. 그럼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교사의 통솔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말을 써줘야 된다든지. 유치원이 2층이야. 2층이면 어디로 탈출하는 게 가장 안전해 이런 거지. 자, 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미끄럼대 이런 것들도 설치되는 기준이 있거든. 그죠? 의자 시설이니까. 그러면 미끄럼대를 타보는 것들, 아니면 계단을 타고 걸어 내려가는 것들, 화재 발생했을 때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 내부 계단이 있대.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없다. 엘리베이터는 쓰면 안 된다는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불나면 무조건 엘리베이터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교육 시간이 1시간인데, 애들의 집중 시간이 15분이야. 이게 배경을 잘 짜뒀잖아. 여기 맞춰가지고 네가 설명을 해야 돼. 너희가. 그래서 이런 조건에 타당성 있게 맞춰야지. 그러니까 뭐를 평가하느냐면, 너는 뭐 지금 발표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는데 이 조건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빠르게 짜면서 핵심 키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 쓰고 이런 말 쓰고 이런 말 쓰고 이런 말 쓰고. 그래서 한 10분 이내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보기로 화재 대피 요령이 나와 있다. 대피 요령은 당연히 있겠지. 해보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써. 집중 시간이 짧은 유치원생 55명. 그렇죠? 화재 대피 교육 훈련은 다니는 곳의 시설에 대한 환경에 맞게 거기 있잖아. 2층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는 환경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뭐 그 내부 계단이 있는 거 그렇지? 여기에 맞춰가지고 체득하듯이 교육을 잘 시켜줘야 돼. 그리고 추가로는 뭐야? 그러면 피난이지만 불을 끄는 것들을 피난 안전성 높이는 방법을 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소방시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또 부가적으로 설정해 주면 좋지. 대상대 특성을 보자. 얘는 유치원생이면 진짜 겁도 많고 산만해. 집중이 떨어지는 시간을 얘기했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비상 상황이 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5가지 본능을 초월할 정도로 다들 난리가 나. 그치? 밑에 봤더니 안전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한 이렇게 매뉴얼북이 있는 부분이어서 보자. 오감에 대해서 화재 감지하는 것들을 시켜볼 것 같습니다. 눈으로 연기 좀 보여주고 그리고 아우성 과음 질러보세요. 비상벨 소리 들어봅시다. 우리가 과음 질렀을 때 비상벨이 들리나요? 안 들리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듣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듣죠. 그리고 타는 냄새 맡아보세요. 그리고 피부 뜨겁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을 알면 불이하고 말할 수 있게 겁먹으면 말 못하거든. 그런 것들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 애들 쭉 보고 한 명 같은 사람 뒤쪽에 연습시키는 거지. 행동력 이런 중요하다. 행동력 머리를 낮추고 천천히 이동. 그 다음에 실제 훈련인데 원래 이 매뉴얼북에는 연 1회였거든. 그런데 요것들이 실제로 시행한 곳이 있더라고. 그게 월 1회씩 하니까 탈출을 정말 잘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바꿨어. 월 1회로 해라. 그치? 경보음이 무섭지 않고 저거 이렇게 소리가 나가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지를 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런 부분들. 혼란을 최소화시킨다. 그치? 그 다음에 미리 경로가 정해져 있어야 돼. 이 불 났었을 때 어떻게 피난합니까? 저렇게 선생님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고 이 부분들 함께 이동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불은 왜 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수치. 그래서 불이 안 나야 되니까 뭐뭐뭐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주로 많이 나요? 이런 것들 설명해 주면 되지.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는 필수라고. 필수. 모양 보여주고 어떻게 던져보라고 하고 애들 던진다고 안 터지거든. 그 다음에 유도등 유도 표지를 따라가세요. 비상구 방향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우리 유치원에 맞춰 있는 비상훈련 대응 지침 이런 것들을 짧게 만들어서 보통 보면 이게 뭐 화재 감지기 설치되어 있는 정도라고 하면 소방계획서가 설치되어 있을 거지만 소방계획서는 전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건데 우리 유치원은 우리 유치원에 맞춰져 있는 형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달하면 좋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조건을 정말 잘 이해해야 돼. 빨리 이해해서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가야 돼.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네. 화상 원인 뜨거운 것을 만지지 않아요. 응급처치 뜨거운 것 되었어요. 주변에 알리기 대피로 등등등 표가 예쁘게 돼 있네.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런 거야.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급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가 출입구에 보기 쉬운 곳에 설치가 돼 있어. 이 부분을 그지? 이 부분을 보고 신속한 대응. 대응에 동그라미 딱 치고. 이때는 어떤 대응입니까? 피난일 수 있고
그 소화 진압일 수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위급 상황의 대응일 수 있잖아. 그러면 소방대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이 뭡니까? 라면 그게 되게 단순해. 옥내 소화제는 각자 했잖아.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제는 펌프실은 안 가봐도 돼, 솔직히. 그런데 수신기는 가봐야 돼. 수신기를 점유를 계속하고 봐야 돼. 화재 확대상은 거기 다 떠 있거든. 그러니까 화재 수신기나 종합방재실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가 요 지금 현황표. 옛날에는 이 현황표라든지 뭐 종합점검을 받거나 작동점검을 받으면 작동점검의 결과표가 몇 개 안 붙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일인 거야. 쌤이 안전점검 가잖아. 그러면 현황표가 없을 때는 안전관리 연락처를 모르잖아. 전화번호 바뀌면 미쳐. 돌아버리는 거야. 아무리 차도 없고 이거 어디 가셨느냐. 한 40분 기다리고. 에이씨. 나와 있는 원인 말고 다른 원인, 이때는 문제가 좀 미흡해서 알 수가 없고,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현황판 부착하지 않을 시 처벌 규정하느냐, 선임돼야 되는 대상 아느냐, 안전관리 선임. 이것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리고 대응, 안전관리자, 처벌, 그치? 핵심 사항은 대응이지. 이 현황표가 부착되어 있으면서 어떠한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자, 밑에 보면 대상물의 핵심이 현황표로 붙여서 신속 대응이 용이하도록 하자. 어떠한 장단점이 있어서 설명해봐. 이런 거지. 그러면 우리 법상 예방법 26조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 알다시피 선임은 30일, 그리고 신고는 14일. 미선임은 300벌, 미신고는 200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더 추가로 뭡니까? 라면 요 지금 정하는 사항, 행안부령을 정하는 사항을 게시해야 돼. 똑같은 처벌입니다. 그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밑에는 현황표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대상은 3급 이상이지. 3급, 2급, 1급, 특급 다. 안전관리 현황표에 보면 안전관리자가 있어. 선임일자가 정해져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등급이 나와 있어. 등급만 보고도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신고 오면 외관상으로 몇 층짜리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떤 설비가 들어있는지는 설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핵심 사항이 세 번째 거야. 안전관리자 근무 위치 있지.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종합방재실, 그리고 수신기 위치 파악할 수 있잖아. 활용은 보자. 대상물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이 어떤 거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고, 화재 수신기 및 종합방재실 위치를 파악해서 초동 조치 바로 가서 수신기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을 바로 짤 수 있는 거야. 몇 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어떻게 됐고, 지금 현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한테 묻는 거지. 몇 층에 뭐가 있고, 누가 있고, 뭐 어떻게 몇 명이나 지금 탈출을 못했고 등등 듣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수신기에서 할 수 있는 일도 꽤 많어. 수신기는 우리가 말하고 있던 수신기가 이제 뭐 P형 수신기가 있고 R형 수신기 등등 있는데, 수신기가 그 통합으로 돼 있는 개념이잖아. 결국은 우리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소화설비도 같이 들어가져 있거든. 그러니까 소화설비를 제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불이 났어. 그러면 뭐 수신기 상에서 프렉션 밸브를 바로 연동시킬 수 있어. 바로 작동시킬 수 있고, 펌프를 바로 기동시킬 수 있다니까. 또 방수압이 안 나오면 바로 그런 거 다 되는 거니까. 그 수신기가 있는 곳을 판단한다고 하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야. 먼저 갈 수 있는 거. 그치? 근데 그게 준하게 불이 났었으면 보통 안전관리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빨리 수신기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 생각해보자. 이걸 반대로 얘기해볼게. 우리가 소방활동이 있고, 그치? 생활안전활동이 있고, 소방지원활동이 있는데, 소방지원활동에 오동작을 해결해 줄 수 있잖아. 너 오동작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현황표가 안 붙어있으면. 보통 1층이지. 1층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 뭐야, 지하 1층. 2층. 그런 거.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 이해하겠지? 없어. 주변에 신고를 해서 주된 거란 말이지.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상물에 30층, 연면적 15,000, 11층 이상, 가스가스 1000톤은 1급 대상물. 그리고 옥스물 등은 2급, 가스 100톤, 그리고 지목, 그죠? 지하과학 목조, 공동주택에 옥스가 있는 공동주택, 그렇다.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쌤이 약간 보기에는 문제가 실무적이고, 그지? 그러니까 엄청 붙어 있는 문제지. 막연하게 이제 뭐 좀 떨어져 있고 약간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 당장 훈련 교육 받고 나면 바로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근데 요런 방향성일 것 같아요. 이런 방향성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좀 될 것 같아요. 하고 항상 기억해. 질문하는 내용이 답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캐치하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빨라질 수 있어. 되겠지? 24년 문제가 생각보다 좀 작아가지고 좀 다양성 있게, 그래서 다른 뭐 24년 문제 이런 것도 있던데요 라고 하면 주면 쌤하고 같이 모범 답안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튼튼하게. 하지만 24년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지는 않지. 그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잘할 수 있지? 자꾸 봐.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다. 그리고 쌤은 약간 좀 감정이입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지금 소방관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조금 제3자적인 느낌이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뺑뺑이 돌아도 그런 부분들도 막 열받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인 것처럼. 그래서 체득한 형태를 전달하는 게 제일 좋은 표현이긴 해. 체득한 거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해서 전달하는 것도 좋지. 근데 막연한 것들을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데 떠있는 듯하게 설명하지 마. 그치? 발표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에 대한 주제로 준비해서 또 만나자. 쌤이 늘 응원하고 있다. 파이팅! 안녕.